3편 변이의 4장 단위 하중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단위 하중법, 단위 하중이란 것은 하중의 크기가 1이란 뜻이에요. 단위, 단위. 단위가 뭐냐 하면 1cm야, 1m야, 1kg이야. 그게 단위를 뜻합니다. 단위 하중, 하중의 크기가 1인 것을 줘가지고 무엇을 구한다? 변위, 변형을 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왜 이걸 굳이 이 방법까지 배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공획보법인데 공획보법에 사용된 그런 개념들이 뭐 모멘트 면적법, 경우에 따라서는 모멘트 면적법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합리적일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단위 하중법이 쉬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러스의 변형을 구하라 라고 한다든가 트러스의 나중에 어, 부재력을 구하라 이럴 때는 단위 하중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알아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는 칼이 우리가 식칼하고 수술용 칼이 있다고 합시다. 예, 요리할 때는 요리용 하는 칼을 쓰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재미가 있고 더 맛있어집니다. 수술을 할 때는 수술용 칼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물론 수술용 칼을 가지고 요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에, 그리고 요리용 칼을 가지고 수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단위 하중법을 어떨 때 쓰는 것이 가장 오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고 재밌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하중법을 쓸 때 여기 4.5절에 나와서 트러스에 주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트러스, 뭐 라멘 구조, 뭐 프레임 골조 이런 데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본 이론은 4절에서 배우고요. 여기 1절, 2절, 3절은 왜 이걸 여기다 넣은지를 모르겠어요. 굳이 제가 이걸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재력 확대 배웠던 건데 왜 여기에 넣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변이를 분명히 구하는 건데 변이를 구하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여기에 넣은 걸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거 축하 중 뭐 구하는 거 왜 이 책에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넣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디 앞으로는 no what이 아니라 no where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보다 그게 어디 있는지 태그만 찾아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빅데이터를 머리에 넣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위 하중법 들어갑니다. 단위 하중법. 이게 1절, 2절, 3절은 왜 여기에 넣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문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변이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요? 자, 이게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느냐? 보통 책에서는 다 유도하죠. 왜냐하면 재료를 봤을 때 스트레스를 주면은 얘가 찌그러짐이 생기고 찌그러짐은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재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는 바깥에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 하중은 자기가 덩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로 다른다. 그럼 재료는 정해졌고 이게 얼굴 찡그리는 것은 거기 아이가 찡그리는 거, 어른이 찡그리는 거 길이에 따라 가지고 찡그리는 것이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델타 값은 다 넘겨주게 되면은 델타 값은 2가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2a분의 pl이 된다. l이 이쪽에 넘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공식 유도는 요 후쿠의 법칙, 재료에서부터 여기다 기하학적인 형상을 넣고
비하학적인 형상이란 것은 A와 L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식이 유도가 된 거죠. 자, 설명에는 안 넣었어요. 우리 책은 그게 아니니까. 예, 간단하게 간다. 무조건적으로. 예, 설명에 나중에 필요하면 유튜브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은 요 EA분의 PL 구하는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기사 시험 매번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 볼까요? 그나마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16년도 다음 문제입니다. 기사 2016년도 2회에 나왔던 건데요. 보혜 수직 처짐입니다. 예, 기둥이고 이럴 경우에 보혜 수직 처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각각 부재별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그 부재별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어, 부재력에 의해서 변형량이 생기죠. 부재력을 구하고 2A분의 PL이라는 걸 써가지고 변형량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전부 다 더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뭐 이론상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부재력을 잘못 구했네. 부재력 구하는 거 자유물체도 구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요.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뭐 제일 뒤에 건축구조기술사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썼던 건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세로로 눕혀놓던 옆으로 눕혀놓던 상관없잖아요. 그죠? 좀 전 거랑 같은 문제예요. 요 단면이 이 AB 단면이 BC 단면과 단면의 크기가 같을 뿐이지. 그렇게 봤을 때, 자, 이거를 자유무채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각 구간을 끊어요. 끊고, 얘가 지금 봤을 때 서로 간에 사람들이 잡아당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요쪽에 어떤 친구가 생겨가지고 요쪽에 P2라는 친구가 이거 P2라는 친구가 다시 요 가운데서 힘을 주고 있고 예. P3라는 친구가 사람이 또 최선을 다해서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밀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 친구가 받는 스트레스는 얘가 이쪽 지점을 가지고 밀어내든 하든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딴 세상 얘가 이쪽으로 밀든 간에 얘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얘가 영향을 받는 건 이놈한테만 영향을 받는 거야. 이놈이 밀고 있는 것들. 얘가 밀고 있고, 얘가 밀고 있어요. P1, P2, P3가. 그런데, P3, 요 구간은 요 놈에 의해서 영향도 받고, 요 놈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요 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얘가 없어졌어. P1하고 P2가 사라졌어. 그럼 요 구간은 P3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죠. 요 놈은 이놈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야. 이놈의 미는 힘에 의해서만. 예? 그런데 이놈 P2가 있어. 그럼 P2에 의한 영향도 같이 받는 거야. P1이 있어. P1에 의한 영향도 같이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놈이 있던 없던 간에 영향을 안 받아. 얘는 지금 압축이 밀고 있는데 이놈에 의한 영향을 받고 이놈에 의한 영향을 받아. 이놈은 요놈에 의한 영향만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의 평형을 잘 해서 CD 구간에서는 P3가 작용하고 BC 구간에는 P2와 P3를 합력이 작용하고 AB 구간에서는 P1과 P2와 P3의 합력이 작용한다. 예. 가장 간단한 문제지만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는 풀고 쉬운 문제는 틀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은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로 오늘 다시 내도록 하고요. 요거는 기사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단면이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분을 쓸 수가 있고요. 적분을 써서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평균값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적분을 사용하느냐, 평균값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균값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적분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다. 적분이란 것은 우리가 이 기호를 써야 되는 거고 평균값이란 것은 그냥 평균적인 면적만 구해서 구할 수가 있다. 예, 한번 보면 좋고요. 여러분들 오늘 레포트로 다른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내는데 그 문제는 저는 이제 면적 적분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로 내겠습니다. 그 문제가 네, 그 단위하중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이프에서 추측량은 해서 2a분의 PL일 때 a 값은 요것이 단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2a분의 PL 그대로 쓰면 되고요. a 값을 구하는 게 골치 아프다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은 게 있을 때 요것도 기사 문제랑 같죠? 요 놈이 받는 하중은 요 놈의 영향이고 요 놈이 받는 하중은 요 놈하고 요 놈의 영향이고 요 놈이 받는 하중은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이 놈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 그래서 각각의 부재별로 변형량을 구해서 더해준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좀 힘든데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기둥을 보강할 때 어떻게 보강하냐면은 기둥이 좀 약한 것 같이 보여. 그러면 기둥에 밴드를 둘러요. 밴드를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를 하는 것처럼 천으로 이렇게 마대자루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본드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을 FRP라고 부릅니다. 파이버, 섬유질로 마대자루로 린포스 시킨 에, 거를 가지고 이제 FRP라고 부르는데 P 폴리에스테린인가 뭐 이렇게 쓰고요. 지하철 역사라든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건 못 믿겠다. 야 저런 천을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쇠로 강제로 이렇게 스틸 플레이트 얇은 판으로 이렇게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겉에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가운데 위에서 봤을 단면인데요. 안엔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가 돼 있죠. 콘크리트 겉에 스틸로 감싸져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강제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있습니다. 예, 문제를 좀 잘못 풀었는데요. 원래 강제에서 작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콘크리트에서 작용하는 응력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푼 것 같아요. 강제에서 작용하는 응력은 시그마 S 값은 강제의 탄성 계수 곱하기 입실론 S입니다. 근데 입실론 S 값은 이게 다시 고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입실론 S 값은 서로 두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변형률이란 것은 뭐냐면은 L분의 델타 S 강제가 수직 방향으로 줄어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는 뭐하고 같냐면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L분의 기둥의 길이분의 델타 C와 같아.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하고 서로 딱 붙어 있잖아. 그죠? 같이 같은 길이로 줄어들고 같은 길이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냐 하면은 입실론 C와 같아. 입실론 S는 입실론 C와 같아. 그죠? 같아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요거를 입실론 값은 서로 같아. 변형량은 같아라는 거예요. 그럼 변형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델타 S 요 변형량은 서로 같으니까 예. 변형량을 구하면은 그 변형량을 델타라고 했을 때 델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K분의 P고요. K 값은 기둥인 경우에 EA분의 PL에서 요게 K 값에 해당됩니다. 근데 단면이 우리가 하나로 돼 있을 때는 그냥 EA분의 PL을 썼는데 재료의 성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재료가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랑 뭐냐면은 버팅기는 K 값이 스프링으로 했을 때 요게 콘크리트 하나가 있을 때랑 요 밑에 강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을 때랑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버팅겨 주는 거예요. 예. 수직 하중에 대해서. 그죠? 같이 버팅해. 근데 요거의 강제는 ESAS, 콘크리트는 ECAC.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버팅겨 주는 힘은 등가의 힘은 스프링은 더 단단해졌죠. 더 커져진 거예요, 힘이. 저항하는 힘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됩니다. 더해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더해준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줬죠? 예. 그게 델타 값을 구했고요. 델타에다가 L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입실론 값이 됐고, 입실론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됐죠. 여기서,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시그마 S 값은 입실론 S 곱하기 요 값을 넣어줘야겠죠. 입실론 값은 같으니까. 그죠? 예, 답은 요거일 겁니다. 요거. 예. 제가 콘크리트를 구했는데, 예, 강제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 또 어떻게 나누냐면 두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요 놈이 받는 하중은 요 놈이 받고 요 놈이 받는 하중은 이 놈과 이 놈이 받는다. 앞에 거랑 현혹되는 거, 요거 면적이 단면이 이렇게 된 경우랑 이렇게 된 경우는 푸는데 단면이 같은 경우를 못 푼다. 이러면은 문제를 아직 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7급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왔어요. 예, 생략하고요. 요거는 이제 강체, 요게 강체라고 했을 때 얘가 회전을 발생하면 강체라는 것은 뭐냐면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가 회전하게, 힌지니까 회전하겠죠?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거. 그거를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EA분의 PL을 써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다 문제는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레포트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문제로. 이것도 건축 구조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풀어가지고 틀리지 말고 쉬운 문제 확실하게 답을 맞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늘어나는 양은 알파 델타 T를 뭐냐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률이라고 부릅니다. 예. 온도에 대한 변형률이란 것은 L분의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이다. 예. 온도에서 늘어나는 길이 값은 입실론 t 곱하기 L이다. 근데 입실론 t는 우리가 알파 델타 t라는 것을 외워둬야 된다. 예. 요거는 자 왜 알파 델타 t냐라고 했을 때 알파 델타 t가 왜 입실론이에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알파 값이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에 온도 상수인데요. 이 온도 상수의 정의 자체가 1도씩 늘어나는데 1도씩 늘어나는데 생기는 변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t를 곱해주게 되면 그냥 변형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재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오하게 고민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그냥 알파 델타 t다라고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비틀린 각에 대해서 이건 또 뭐냐라고 막 하는데 그 개념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전에 시그마에서 E 입실론에서 EA분의 PL을 델타 이퀄 EA분의 PL을 유도했듯이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정말 강의를 잘하는 건가?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E 대신에 G 값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강성에 대해서 뭐 이런 개념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형식이 마찬가지예요. EA분의 PL에서 GJ분의 TL 몇 가지 외워둬야 될 거 있죠? GJ분의 TL 뭐 우리가 전단력에 대해서 전단 변형률 예, 뭐 또 있고요. 전단 변형물은 뭐 GA분의 VL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단에 의한 변형.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형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보게 되면은 하중의 단위, 길이의 단위, 뭐뭐의 단위, 뭐뭐의 단위 해가지고 결국은 단위가 같아야 돼요. 나중에 나오는 단위가 미터 단위. 그리고 요것에 들어가는 것들이 요걸 이제 차원 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위만 써가지고 단위가 맞춰야 된다. 검산할 때. 네. 마지막으로 지금
뇌팔부의 경우 이렇게 나왔고요. 힘이 작용할 때는 EI분의 ml이다 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을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닌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시 10분간 휴식하고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5분입니다.